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과학 분야에서 리서치를 진행하거나 올림피아드를 준비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설명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것이 바이올로지 올림피아드, 케미스트리, 피직스 올림피아드 이렇게가 있는데 얼만큼의 영역에서 얼만큼의 깊이로 나오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AP, 컬리지 보드에서 하는 Advanced Placement AP 레벨의 영역이 이만큼의 영역을 공부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깊이는 제가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면 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이만큼 되고 깊이는 이 정도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올림피아드 1, 올림피아드 2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제가 표시한 이유는 그 과학 과목마다 부르는 시험 이름들이 달라서 올림피아드 1 같은 경우는 이 리저널 레벨에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림피아드 2 같은 경우는 내셔널 레벨에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올림피아드 1, 그러니까 리저널 레벨의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AP 영역이랑 거의 비슷한 만큼을 커버하는데 AP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소재의 챕터들도 다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지만 큰 범위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깊이는 거의 비슷한 레벨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림피아드 리저널 문제를 거의 다 맞출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AP보다는 조금 더 많이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올림피아드 2 같은 경우에는 AP와 올림피아드 1 리저널 레벨의 시험까지 영역 같은 경우에서는 전부 다 포함을 하고, 그리고 레벨, 그러니까 이 depth 또한 어려움 또한 훨씬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 보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AP하고 올림피아드 1하고 올림피아드 2의 레벨 차이가 다소 나긴 하는데 엄청나게 뭐 하늘과 땅끝 차이로 많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AP를 다 커버하고 올림피아드 1까지 커버한 학생들이라면 올림피아드 2 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P 안에 있는 범위 안에서 소재를 정해도 되지만 이 바깥에서 소재를 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편의상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리서치를 들어간다는 것은 넓은 광범위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깊게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과학 저널에서 나온 그런 논문들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아주 깊게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체 도표를 그렇게 영역과 depth, 그러니까 어려움의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특정 과학 과목에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집이 이렇게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많이 오픈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챕터별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기출 문제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과학 영역에서 특정 과목의 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가지고 한 바퀴 전체를 한번 돌려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그 대학교 1학년생들이 보는 그 General Physics, Biology, Chemistry, 그 일반 생물학 이런 거, 그런 거 하드 케이스를 가지고 한 바퀴를 돌리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리고 시험 범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범위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쓸데없는 데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서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는 그 두꺼운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희처럼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 AP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공부를 하거나 누구랑 같이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본서, 내가 매일매일 찾아볼 수 있는 그 기본서가 하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기준을 AP로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AP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P 피직스 같은 경우는 AP Physics 1 to C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 AP Biology, AP Chemistry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면서 난이도가 어떤지 파악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AP 과목을 배우거나 아니면 혼자 AP 책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이해가 80% 미만으로 되고 잘 문제도 안 풀리고, 특히 AP 안에서 FRQ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전혀 접근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올림피아드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런 것이 커버가 어느 정도 되고 AP, FRQ 문제도 어느 정도 손댈 수 있을 만큼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학생들만 올림피아드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를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한 바퀴 돌려보느냐가 그 올림피아드를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AP가 80% 이상 어느 정도 이해가 다 잘 되고 FRQ 문제도 손을 대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수준이 올라왔다 싶으면, 이제는 이 올림피아드 안에서 AP랑 올림피아드가 동시에 커버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의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AP에서 손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학생이 정리하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이 조금 도와주면 더 좋긴 하겠는데요. 이 AP랑 공통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AP에서는 손대지 않은 그런 단원의 문제, 이런 것들만 따로 그 실제 기출문제에서 뽑아내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연습이 충분히 됐을 때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고 어느 정도 자신이 수준이 올라왔다 싶으면 진짜로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리서치를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 과목 안에서 주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P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공부하고 리서치하고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우리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내가 11학년 때 AP 케미스트리를 듣는다 했을 때, 그럼 9학년 끝났을 무렵에 그때부터 AP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생들일 경우에는 내가 추후에 나중에는 AP 케미스트리를 예를 들어서 AP 케미스트리를 들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더 어린 나이일수록 좋습니다. 더 어린 나이에 AP 레벨의 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해보고 올림피아드 1까지 공부를 하면서 리서치도 그 부분에서 주제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고, 만약에 수준이 조금 미달이 돼서 올림피아드를 포기하겠다, 리서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AP, 캠의 AP 레벨까지는 한번 돌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GPA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이제 올림피아드 두 번째 레벨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올림피아드 1을 시험을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때 올림피아드 2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미리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 정도 레벨까지는 내가 커버할 수 있겠다는 예측이 좀 되는데, 그때서부터는 시험 보기 훨씬 전부터도 이 올림피아드 2 레벨을 서서히 준비하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면서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이렇게 공부를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AP가 잘 커버가 되고 올림피아드 1만큼의 레벨도 잘 커버가 됐을 때 올림피아드 2까지 손을 대는 것이지, AP조차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림피아드 2를 준비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서치 좋은 주제도 찾아냈다고 하면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을 판단하는
관건은 누가 관련 논문을 많이 읽느냐인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관련 논문을 많이 읽기란 어려운데 리서치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 괜찮은 저널에서 나온 그 주제의 논문들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훨씬 그 리서치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설명회 때 리서치와 올림피아드 이런 거 준비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꼭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아야지만 좋은 대학을 간다는 말씀도 아니고 반드시 리서치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 대학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면 리서치를 하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건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판단 기준은 이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하는 AP 레벨의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느냐 나이에 관계없이요. 아주 어린 학생들도 올림피아드를 입상할 만한 학생들은 이 AP 레벨을 공부를 하더라도 거의 100% 다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P 레벨을 공부를 해보고 80% 미만으로 이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올림피아드를 도전하지 않고 다른 액티비티에 힘을 써서 대학을 진학할 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올림피아드를 준비하실 거면 미리미리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AP 레벨의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